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그 혁신위원 하시면 뭐 대구에서 계속 그 오시는 거예요? 예, 대구에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올라오고 있고. 아, 혁신이 그 회의가 언제 있는데? 그 목요일이 있고요. 예. 그 중간에 또 뭐 최고위 보고라든가 뭐 예. 중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다른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회의도 있고. 올라옵니다. 예. 네. 정혜용 혁신위원이 있습니다. 정혜용 혁신위원이시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계속 쟁취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제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제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현재 혁신위원이고,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을 했고, 그 전에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때죠. 예. 정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대구시 의원을 재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혁신위 상황 그리고 또 TK 정서 여기 아주 정통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셔서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셨습니다. 우선 그 인사 말씀 한번 드리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혜용입니다. 이제 혁신이 활동한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네요. 뭐 그동안 엄청난 뭐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그 일들 가지고 뭐 말씀 나누시는 것 같고,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중앙당 사무처 출신이지만 그렇죠. 대구에서 주로 활동을 한 예. 20년 넘게 예. 정치 쪽에서 일을 해온 뭐 나름 정통파 정치, 의회 그리고 행정까지 그렇죠.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예. 이제는 또 뭐 나름대로 대구의 판을 한번 읽고 네.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큰 주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혁신 이야기고, 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 TK 정서 이야기가 네, 되겠는데, 네, 네. 혁신위에서 오늘,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 사실상 최후 통첩한 시한이었잖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친윤, 네, 그리고 당 지도부, 중진, 이 금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해서 오늘까지 해서 안 하면 혁신위에서 의결을 하겠다. 의결해서 최고위원회를 넘기겠다 했는데 일단 그 문제 먼저 의결을 오늘 했습니까? 예, 의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그건 뭐 다음 주 정도에 네. 최고위원회는 뭐 보고를 할 겁니다. 네. 최고위원회에 그러니까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보고를 하는 하는 형식이 되네요. 예, 형식은 보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대표 오늘까지도 좀 꿈쩍 안 하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핵심이잖아요. 뭐 당 지도부 그랬으니까 네. 이제 제일 지도부의 핵심은 이제 그렇죠. 김기현 대표고, 뭐 그동안 이제 뭐 누릴 만큼 누리셨다고 말씀도 하셨고, 본인이 했죠. 뭐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이게 이제 정치를 해보면 정치의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사실, 시즌이 있죠. 예. 사실 혁신위가 좀 일찍 꾸려졌고, 혁신위 활동이 뭐 이달 24일까지인데, 네. 12월 24일까지인데, 사실 그 12월 한 24일쯤 이런 이야기를 던졌으면 네. 아마 정치 시즌 안에서 뭔가 활발하게 돌아갔을 건데, 너무 빨리 던졌나?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기다려달라, 네. 또 뭐 기다려주겠다, 네. 이런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독촉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너무 빨리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그렇죠. 어쨌든 뭐 엎질러진 물이고 또 뭐 바깥에 나가 보면 네. 결국 당이 좀 변화해야 되는데 네. 가장 쉽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쇄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적 쇄신을 요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런 심중이라는 거예요. 너무 좀 쪼우지 마라. 네. 내가 알아서 이제 나갈 때 되면 나가는데 지금 그 불출마 하든지 희생할 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은 김기현이 그러니까 인요한이 등 떠밀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네. 장제원 네.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런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는 저는 계속 버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 김두겸 울산시장하고 또 박성민 의원 만나가지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뭐 계속 남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벌써 대표께서는 뭐 그런 걸로 활동했냐. 네. 그래서 사실상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오늘 사실 저도 뭐 마지막 현장에서 파격 제안을 예. 자기의 어떤 뭐 자리 욕심 때문에 절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어떤 발언을 할 테니 좀 지지해 달라. 뭐 좀 그냥
인정해 달라. 그래서 뭐라도 한번 던져보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온 발언이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어. 그래서 뭐 모든 걸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맡겨서 하시겠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그럼 나 공천관리위원장 시켜줘요. 그럼 내가 혁신할게요. 네. 라고 던졌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일거에 네. 거절을 했어요. 아, 거절했나요? 방금 벌써?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공천관리위원장 속보가 떴습니다. 거절해버렸어요? 예, 방금 속보가 이게 떴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혁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인유한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를 좀 추천해달라.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게 기자들에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5년 했지만은 셀프 추천.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이례적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바로 속보로 이제 안 한다고 나온 거예요. 안 한다고 해버릴 필요도 없는데 좀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인유한 위원장하고 그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네. 하면서 뭐 그분이 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본인이 먼저 희생하겠다고 뭐 하면서 이제 본인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던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뭐 다른 선출직 출마는 안 하겠다라고 먼저 이제 전제를 했어요. 서대문. 예. 네, 서대문 출마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선출직 출마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신 혁신의 안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뭐 셀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좀 놀랬죠. 이제 듣고.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걸 또 바로 받아가지고 놓으라고 하시니 사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네. 이 셀프 추천을 이제 본인이 했으면은 이거는 뭐 정답은 대표 같으면은 참고하겠다. 네, 이제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추천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계속 대립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이 혁신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당을 살리는 기구가 혁신이거든요. 그렇죠. 뭐 죽이겠다고 나온 게 아니고. 근데 그 활동 과정에서 약간 좀 뭐 서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도 그렇고 또 혁신이도 그렇고 제가 여기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혁신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당 지지율을 높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렇죠. 그런 당을 혁신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는 건데 이게 자칫 이제 이 혁신이 내부도 그렇고 당과 혁신이도 그렇고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가면은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뭐 오늘 제안도 좀 뭐 협의를 좀 하고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걸 또 저희들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당 지도부와도 좀 협의를 해서 나 이렇게 좀 하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럼 오늘 이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나요?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뭐 마치고 나갈 때 아니 뭐 당 협의 좀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니야 내가 순수한 마음에 하는 거야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은 사전에 지도부와도 상의를 안 했고 그다음에 혁신이 안에서도 네, 오늘 뭐 김체를 못 차렸었어요. 마지막 뭐 내가 나름대로 어차피 혁신 동력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은 모든 언론이나 모든 여론이 관심 가지는 거는 그동안 혁신이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기득권 내려놓기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었죠. 국회의원들 또 세비도 삭감하고 국회의원들 서로 가지고 있는 특권 이런 것들 내려놓고 또 청년들 또 과학기술인들 많이 지원하는 것들 이런 걸 만들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결국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날아가느냐, 누가 먼저 희생하느냐. 거기에만 온통 다 관심이 있으니. 그렇죠. 뭐 오늘은 이거 혁신이 하고 더 이상 뭐 동력이 뭐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혁신이 뭐 최고의 상정을 해도 뭐 혁신안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안 받아들여지니 특단에 뭐 발표를 하겠다. 그럼 뭐 한번 해보셔라. 그랬는데
이걸 발표를 이게 하셨어요. 특단의 대책이 되나요, 이게? 본인 공관위원장 한 글쎄, 게? 그것도 저는 그 지금 댓글에서도 그 상당히 지금 인유한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욕심이 아니냐 이런 그 반응이 많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낌새를 못 찾았었다는 거죠. 예, 저는 뭐 그걸 욕심을 가지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뭐 합니다. 의혹이라고 뭐 좋게 보면 예,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공관위원장은 상당한 권한을 갖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권한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공관위원장 몫이 있어요. 지분 몫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지역구 몇 개는 자기에게 달라. 그래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 뭐 공천을 하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그런 공관위원장을 이렇게 불쑥 던졌다는 그런 게 개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개념이 아예. 예,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치 공식으로 네.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본인이 이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 들어가니까 혁신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 살펴보니까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혁신 하나 몇 개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저 청년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하겠다든가 이런 거 몇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렇죠. 제안을 저는 했다고 뭐 보는데.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 네. 본인이 뭐 그렇게 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네. 이렇게까지 결과를 참 상당히 우습게 된 상황이 됩니다. 네. 인류안을 보면 김형호 생각이 납니다. 뭐 혁신이가 공천권까지 가지는 건 반대입니다. 자, 이런 그 분들 뭐 충분히 뭐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네. 오늘 그 회의 분위기는 좀 대체로 어땠습니까? 회의는 오늘 이제 최후 통첩하는 날인데 예. 뭐 격앙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김기현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다들 이제 네. 결국은 지도부든 중진이든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뭐 지금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려면 정치를 해보면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 철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맞다. 이제 뭐 그런 생각들에서 뭐 지금 당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언젠가 결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네. 혁신이가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이 맞장구가 좀 쳐줘야 이게 상방이 같이 네.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죠. 그 이제 네,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뭐 노골적으로 지도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월요일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본인의 그 희생하는 문제 네네. 그리고 공관위원장까지 다 월요일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관위원장은 오늘 적석에서 그거 안 한다고 해버린 거고 그러면은 본인 희생이 월요일까지 없으면은 그 다음 수순은 혁신이 전격 해체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분위기도 해체가 있습니까? 아니고 이제 뭐 점잖게 표현하면 종료해야죠. 조기 종료. 예. 조기 종료. 월요일까지 없으면 조기 종료로 갈 수밖에 없다. 조기 종료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절차는 남아 있으면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발표된 내용들만 있지. 그러니까 발표된 한두 줄짜리만 있지. 그 속에 속 깊은 어떤 디테일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활동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의결을 해서 또 당에다가 제출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겠죠. 예, 뭐 혁신위원회 그동안 여러 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바로 매주 티키타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한 경험일 것 같고 이게 뭐 총선을 앞두고 하는 특수성이고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가 이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을 좀 올리고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긴박하게 좀 달려오지 않았나.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또 너무 갑작스러운 또 제안 때문에 조금은 좀 이게 좀 저도 오늘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 마무리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선 그 혁신한 1호는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또 김재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사면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실제로
홍준표나 이준석은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혁신 2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세 그룹 그 친윤 그리고 지도부 중진 흠지나 불출마 이건데 이게 지금 풀려야지 그 다음에 3, 4도 풀리는 것이고 또 2호 혁신안 여기서도 김기현 대표가 풀려야지 다음 그게 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종료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릴 텐데. 사실은 그동안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이제 더 강한 것, 네. 매우 강한 것만 이제 찾으시는데 사실 그 속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가령 예를 들면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이제 차기 공천 과정에서 네, 예, 예. 활동이 좀 미흡한 네. 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이런 것들은 당에서 전격 수용을 해가지고 공천 예, 예. 총선 기획단에서 이제 네. 수용을 해서 발표도 했고요. 네. 또 과학기술 인재 관련해 갖고는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의결을 해가지고 네. 중앙정부의 대통령실에다가 네. 제출을 하겠다는 그 또 답변도 있었고 네. 사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이 당에서도 전격적으로 수용해 준 네. 부분들도 있고 또 법안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공관위 네. 혹은 또 총선기획단 혹은 정부 뭐 이런 쪽으로 넘기는데 의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몇 가지 빼고 다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가장 큰 디테일한 건 이제 보도가 잘 안 되니까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네. 부분들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불출마 사람이죠. 선언하느냐. 사람 문제. 예. 네. 이제 거기에 포커싱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저 혁신이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 보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 혁신이 단지 이것만 있는 게 네. 아니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분권, 지방소멸에 네.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렇죠. 정강 정책에 우리 당 정강 정책이 여기 빠져 있어요. 지방 네, 부분이. 그걸 좀 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해도 음. 관심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 모든 그 언론이 초점을 맞추는 데가 그 누가 불출마를 하고 누가 험정할 것이냐 네. 이게 맞춰져 그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혁신도 사실은 사람 교체예요. 사람 교체가 맞죠. 그건 뭐 공천 과정에서 음. 뭐 여태까지 우리 뭐 그 본부장께서도 잘 보셨잖아요. 네. 뭐 공천 과정을 거치면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50% 이하로 교체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 뭐 저 직선제가 국회의원들 선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선구제로 펼쳐지고 한 이후로 대체로 그 중앙 지도부가 네. 공천관리위원회 딱 꾸려지면은 가장 먼저 학살된 사람이 당 지도부예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당지도 봅니다. 예. 예. 그때 최병렬 대표 예, 그랬고, 최병렬 가도 허주. 뭐 강재섭, 예, 뭐 맞네요. 다 가장 먼저 예. 공관위 신임하는 사람 공관위원장 시키면 김종인이 이해찬 예. 탈락시켰듯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예. 지도부 먼저 나가주세요.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이 공천의 시작이고 혁신의 예. 시작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타이밍이 예. 지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뭐 그게 한 너무 지금 너무 이제 예, 이르다. 예,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부분들이 예. 상당 부분 관철될 것이다. 또 나타날 것이다.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네요. 그 혁신위 안에서 논란이 됐던 거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외부 혁신위원 세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인요한 위원장이 아마 그것을 좀 봉합을 했던 것 같아요. 봉합을 해서 이게 그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게 우리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시간 끌기용 혁신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말을 진짜 실제로 나왔어요 그 안에서. 아니요, 그게 저희들 회의 과정에서 네. 제가 뭐 그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 외부 위원들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우리가 마치 현 체제를 연장시켜주는 네. 뭐
덜러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더 강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김경진 의원이 저는 뭐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김경진 의원 워딩을 두면 네. 우리가 선출돼서 혁신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당대표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사람 받아가지고 네.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걸 우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정도 잘해오고 있다.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위원들이 조금 불만들이 있었고 뭐 저한테도 불만이 많았어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너무 급하게만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네. 조금 천천히 가자. 이제 그 속에서 그분들은 뭐 굉장히 논쟁을 오래 했습니다. 네. 뭐 하다가 결국 뭐 결론은 네. 한 주 정도 더 논의를 해보자. 결론을 유보를 했는데 뭐 끝나자마자 나가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죠. 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본인들이 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 그냥 나가서 이게 이렇게 혁신이 더뎌서 되느냐 뭐 본인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뭐 오늘도 뭐 본인들은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어떤 거다. 뭐 그 정도로 봉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우선 제가 속보 넣은 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김용 재판이 이 2시부터 있었고 1심 그 판결이죠.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김용이 구형은 검찰에서 12년을 때렸는데 징역 5년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징역 5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고 그때 구속 영장에 의해서 구속됐다가 이 보석으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무죄가 나왔네요. 유동규, 정민용은 그 무죄. 자 그러면은 유동규 씨는 이제 돈을 준 혐의로 돈을 전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점이 2021년 9월 경입니다. 그때가 민주당이 가장 치열하게 경선을 할 때예요. 이재명, 이낙연이 경선을 하는 시점인데 이재명 쪽에서 김용이 그때 조직을 담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호남에 이제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 호남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가장 센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줘서 8억 몇천만 원까지 줬을 때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터져서 그다음부터 나머지 돈을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덜통이 났는데 그것을 덜통이 나서 구속이 됐었는데 계속 본인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고 돈을 만들어준 남욱이나 이 정민용 씨는 분명히 돈을 줬다. 그리고 유동규를 거쳐서 줬다. 유동규도 줬다 하는데 김용은 계속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심지어 알리바이까지 가짜로 막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심에서 5년형이 받았는데 법정 구속까지 됐고 유동규 씨는 이 무죄가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재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뭐 이재명 대장동 사건이 이제 실체가 이제 드디어 첫 재판에서 그렇죠. 뭐 드러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내가 대장동에서 돈을 당군열에 최대로 이렇게 환수해서 벌어다 줬지 내가 이런 한 장 받은 것도 없다고 했는데 받은 거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또 밝혀질 거고 거기서 뭐 428억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밝혀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결국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이 거기서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대장동 사건이니까. 뭐 김용 구속은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김용 구속이 되고 또 이재명도 좀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1심이 총선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지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좀 과연 그것이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법정 구속 이게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요. 법무부에서 교정당국에서 그렇죠. 법원에서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는
법정 그또 생중계돼야 된다, 현장 중계돼야 된다 이런 게 여론조사가 한 88%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법원 TV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지금은 대법원 판결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제 중계를 하는데 1심부터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한 일주일에 한 3번씩 TV에 나와야 돼요. 법정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는 그 상황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계되는 가운데서. 그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경계하는 게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비명계가 예.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예. 거고. 사실 저는 뭐 대구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그런지 저 요즘 나가면 욕 많이 먹어요. 그것도 하나 구속 못 시키냐. 예. 예, 여당 뭐 하냐. 빨리 좀 정리해라. 저도 계속 이재명은 분명히 AI가 하면 벌써 구속이 돼야 돼요. AI가 판결을 하면은 그때 영장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이 판결을 하고 이게 또 김명수 체제에서 좌편향돼가 돼서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법정 구속 가능성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은 두 가지 상황의 구속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북 선거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죠. 재청구하면은 이건 12월 9일 날 국회가 끝나면은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중에 이 비회기 중이라서 이것은 체포 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 실질 심사로 가요. 근데 이번에는 유창훈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수원지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만약에 그것을 피하면은 위정교사 사건이 지금 배성희 변호사가 변호론을 맡고 있는 위정교사 사건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거예요. 12월 며칠 날 준비기일 하고 나서 배성희 변호사는 그 김진성 씨 말입니다. 그 위정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 변호인이 배성희 변호사인데 배성희 변호사 말로는 이게 한 3월 정도면 그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다 1심이. 그러면 1심에서 위정교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형을 안 받으면은 이것은 위정교사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되는 거예요. 그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좀 유동규도 법정 구속됐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TV로 중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때까지 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뭐 남이 구속돼서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야당 대표가 제일 야당 대표가 이 거의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뭐 법원에 그 나중에 되면 일재판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벌써 2년 다 됐습니다. 2년이 다 됐죠. 이러고 있는 지금. 아니 그 선거법 기소된 게 벌써 작년 9월 달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뭐 기소가 작년 9월에 됐으니까 그 전에 수사 계속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이 TK 분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재명을 이제 이재명이 구속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왜 그러냐면 특히 이 보수의 심장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대선 때 75%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득표를 대구 같은 경우에 그때 몰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정권 그 반칙과 이 특권, 그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번에 1심 나왔지만은 그것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을 좀 단절을 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도 그때 대선 때 불거져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거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묘하게 이재명 쪽에서 이것을 피해 나가고 문재인 쪽에서는 양산에 앉아서 거의 이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19명의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에.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뭐 여론전을 벌이고 공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좀 미적미적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의 지금 전반적인 지금 대구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시니까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뭐 제일 처음에는 사실 이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아준 데 대해서 네.
우선 안도감을 했죠. 안도. 예, 안도했고 그 다음에는 처음 이제 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오른쪽으로 좀 돌려놓기 정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모습들에서 박수를 많이 보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뭐 사건 이런 네. 것들인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또 지지부진하고 결국 매듭을 못 짓고 나니까 왜 저것도 하나 못하냐. 네. 이제 이런 또 아쉬움들이 그렇겠죠. 폭발을 하고 예, 예. 뭐 그런 속에서 점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어려워지고 뭐 네.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저항을 하니까 음. 아마 저는 지지 철회는 아니고요. 네. 지지 유보 상태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유보 상태. 지금 유보 예. 상태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지금 한 50% 정도대로 이제 좀 50% 정도 뭐 전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전국 지지율에 비하면은 뭐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속에서 기대는 가지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좀 전향적인 또 새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네. 대구가 또 힘을 내 가지고 이게 보수의 성지가 좀 제대로 또 어떤 힘을 내서 네. 뭐 국정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네. 옛날처럼 뭐 이제 대구 사람들이 한 번 싫다고 이렇게 돌아서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넘기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예. 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선 것은 아니고 돌아선 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유보를 한 그리고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지켜보는 쪽이 있는데 요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대알리안 조사도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 40%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번에 금요일 날 대구에 가서 3시간 동안 그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KTX 막차가 10시 50 몇 분인가 그랬죠. 57분인가 그래요. 네. 아마 그 3시간 연장해서 그 막차 비슷하게 탄 것 같은데 예. 그 한동훈 장관이 정말 대구에서도 먹힙니까? 먹히고 있나요? 대구가 이제 고향은 아니니까. 글쎄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 네. 뭐 글쎄 저 정도 인기면은 뭐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도 그분이 그날 뭐 한동훈 장관이 이 뭐 스마일 센터라든가 이제 법무부 관련 일을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가지고 왔다가 예. 근데 그냥 뭐 저도 장관이 될 거니 생각했는데 저는 어디서 놀랐냐면 동대구역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저도 뭐 정치인들 많이 봤는데 네. 30분 이상 사진 찍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일부러 뭐 모아놔놓고 사진 찍는 것도 네. 아니고 3시간 동안을 찍겠다는 사람들 다 셀카 찍어주고 사인을 한다는 진정성이라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정치하면서 배워야겠구나. 보통 우리 행사장 가면 뭐 행사 1시간 반 하고 네. 뒤에서 인사 뭐 사진 아무리 찍자 그래도 뭐 저 다음 일정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뭐 하고 나오죠. 다들 2, 30분 네. 잘 찍어주는 사람이 1시간 정도 찍어줘요. 그러면 자 되게 할 일 없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3시간을 찍었다 그러길래 네. 이건 야, 이거 뭐, 어떤 마음으로 아니, 한동훈 장관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동감을 했는데, 아니,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몇 분이 있어서 사진 찍고 했는데, 이제 줄을 서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들이 나하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줄을 섰는데, 그리고 또, 이 퇴근 됐잖아요. 7시 이후니까는. 업무 시간 끝났잖아요, 금요일 날. 나 때문에 줄을 서고 있는데 내가 왜 나는 한 3시간만 좀 늦게 서울에 가면 되는데, 잠 좀 덜 자면 되는데, 거기서 찍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죠. 저는 그 자세가 정말 정치인들이 저부터 네. 진짜 깊이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말 세게 하고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뭐 강한 어떤 멘트 또 아주 스마트한 멘트를 한다고 해서 박수를 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진정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금 이준석은 이 대구 국회의원 12명을 상대로 해서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 가장 나쁜 놈하고 내가 붙겠다 나와라. 그리고 반개혁적인 자하고 붙겠다. 윤심이 꽂히는 자하고 붙겠다.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거 아니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따끔하게 이 꼬집어주는 꾸짖는 나이가 많으니까 꾸짖을 수 있지. 이제 38살인데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 먹힙니까?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이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태산 명동의 서일필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산 명동 서일필인가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동병상련이긴 한데, 동병상. 근데 그 편이 지향점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당에 남아가지고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거는 싫을 거예요. 그래서 넌 빨리 나가라. 근데 너 뭐 별 거 없다. 실제로 저는 대구에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뭐 팬덤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말을 듣고도 반응도 못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이뇨한 위원장이 뭐 부모력 섞어서 하는 건 참 잘못된 거지만 그 말 한마디 했는 거 가지고 막 발끈해서 난리를 치는데 그 국회의원 보고 그 무슨 살찐 고양이다. 그 이야기는 말 안 되죠. 그것도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런 싸가지가 이제 컨셉으로 잡고 가서 괜찮을지. 싸가지가 컨셉이다. 네, 가서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럼 너 우리 지역에 와라. 네. 그렇죠. 나고 붙자. 나고 붙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혹시 그 지금 어디 출마하실 거잖아요, 대구에. 동구갑에 나옵니다. 그럼 동구갑에 나와라 한번 해보시죠. 동구갑에 나와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시원하게 한번 붙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붙자. 예. 나하고 붙자. 예. 그 유성걸 의원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유승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누군가 해야지. 현역 의원이 해야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벌써 한 2달 전에 그 발언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에서 나쁜 놈하고 붙는다. 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공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대통령 공천이다. 뭐 밀실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출마를 하면 가능성이 있죠. 옛날 뭐 친박 공천, 진박 공천 하듯이. 지금 아직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결국 2월, 3월 공천이 시작되고 나면 어디가 약한 고리가 나올 건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뭐 창당? 글쎄요. 뭐 선거구제, 비례대표 선거구제가 만약에 그냥 지금 같은 연동형으로 가면 더 쉽게 창당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병립형으로 가면 깊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은 지역구에 내세울 만한 그런 정당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지금 막 보여야 됩니다. 지금 선거에 이제 4개월 좀 남았는데 벌써 하면은 특히 이런 겁니다. 전국의 시도당 5군데가요. 5군데에서 2,000명 이상인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럼 결국은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어쨌든 태산명동의 서일필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이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대구 와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대구에 대한 비전, 대구 사람들한테 그렇죠. 뭘 할 거냐.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대구에서 20년 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살았는데 나가면 사람들이 좀 몰라요. 그런데도 또 꿋꿋하게 또 뛰고 또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제대로 정치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구 정치인. 근데 이제 그냥 와서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인류한 혁신위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셀프 공천관리위원장뿐이 아니고 아침에 그 전에는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비대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대위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비대위로 간다는 건 김기현 대표가
낙마하는 걸 전제로 비대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예. 언론과 저희들 회의 시작할 때부터 예. 또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음. 라디오 방송을 나갔는데 질문을 계속 비대위를 아, 예, 해야 질문에 되느냐를 나왔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 워딩은 예. 그건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음. 필요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나는 그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자기는 본인은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제가 아니 저 그런 이야기 할 때 좀 그걸 뭐 말렸네요. 근데 아, 말려들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음. 그런지 마지막 브리핑 할 때도 절대 비대위 관련해서는 본인이 언급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 뭐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필요하면 해야 한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선거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뭔가 나올 것이다. 선대위는 이제 김기현 체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비대위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져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좀 이러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건 저도 들었어요. 그 험지 출마라든가 네. 또 이제 수도권에 좀 나와서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에게. 네, 예. 그런 메시지를 나 보냈는데 답은 못 받았다라고 요 얘기합니다. 답은 이렇게 왔다는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명확한 답은 못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은 예, 없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침없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옛날 고건 전 서울시장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나갔네요. 본인이 좀 말렸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마무리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전에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동구갑 출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해서 네. 내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인사 겸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최근에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또 김기현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으니 우선 그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막상- 각오를 좀 밝혀주시죠. 막상 이게 저기 멍석 깔아놓으면 제 건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중앙당 사무처로 95년에 이제 중앙당에 이제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예. 중앙당 생활, 시도당 생활 한 11년 하고 예. 대구 시의원을 한 8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지방 정치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대구시청에서 정무조정실장, 특보, 부시장까지 하면서 예.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뭐 또 이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도 제가 지금 뭐 얼굴이 좀 노안은 아닙니다만 아직 52입니다. 예, 이제 한참 일하실 71년생이고요.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한번 이제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권유도 해주셨고 저도 어차피 뭐 중앙당 사무처로 들어와서 정말 제가 꿈꾸는 좋은 세상, 사랑과 함께 예. 한번 좋은 대구 잘 사는 우리 동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싶은 게 제 쭉 꿈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여러 정치, 의회, 행정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면 뭐 누구보다도 대구의 실정을 잘 알고 네. 시민들, 구민들의 가려운 것을 잘 끌어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확신하고 네. 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건성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